최근에 항공 주권을 37년 만에 되찾아온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을 우리가 되찾아온 건데요. 이 엄청난 성과의 뒷이야기 변비행이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행 이륙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계속 떨립니다. 변비행 채널 역사상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항공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김상도입니다. 항공해랑 주권을 되찾아온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서희 외교 단판을 거의 방불케 하는 뒷이야기를 우리 실장님이랑 속속들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해랑이 뭔지. 보통 이제 항로라고 하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행기들이 서로 힘들 없이 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랑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부 고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항로면 뭐 차선이 뭐 8차선, 10몇 차선 도로인데 해랑은 뭐 특정 딱 차선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주 남단의 항공 회랑의 경우에는 8개의 고도를 사용을 해서 중국 상해하고 일본 후구에 구간을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3년 전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 비행기가 이제 단역이 되는데, 우리하고 중국이 이제 수교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영공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주 남단 밑으로 IFR 밑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뭐 유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중국하고 일본이 직선 항로를 원했는데 제도적인 게 마련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아이카오 중심으로 중국, 한국, 일본이 MOU를 맺어서 정식 항로는 설정이 안 되지만 대신 이제 회랑을 설치를 해서 직선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배경하에 만들어진 게 아카르 코리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하늘이면 우리가 관제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하필 그 코리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뭐 홍길동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내 땅에서 내가 관제를 못하고 있는. 사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텐데 제작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소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온 비행기 이렇게 가고 또 우리나라 비행기는 내려가는 비행기가 있고 올라가는 비행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터섹션 구간에는 4개 방향의 이제 비행기가 서로 이제 크로스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코리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 관제를 하고 남북에 대해서는 한국이 관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또 간혹가다 이제 어떤 기상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가 갑자기 이제 고도를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된 겁니다. 사실 코리도가 83년에 생길 때는 하루에 10대 비행기밖에 안 다녔어요. 지금은 남북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대 가까운 비행기가 여기를 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위험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2018년도에 인천 ACC에서 동남아 서울로 이렇게 남보를 하는 우리 비행기를 관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서 미국 비행기가 이제 오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출발한 미국 비행기가 일본 관제소에 허가 없이 임의로 고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거죠. 요거는 우리 이제 관제사가 빨리 보고 우리 비행기를 빨리 좌회전을 지시를 해서 아니었으면 그렇지, 그럼 큰일 날 뻔했죠. 두 번째는 사실 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일본으로 가던 중국 비행기가 기상 상황에 의해서 그것도 밖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비행 중에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상해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오면서 고도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에이카스가 발생한 거죠. 아니 그럼 이거 왜 못 풀고 있었던 거지? 37년 동안?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고 94년도에 그 한국하고 상해 간에 그 운항도 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관제를 하려면 관제 합의서를 체결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관제 직통선을 설치를 해서 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중국한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못하겠다. 왜? 이유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정을 대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국제 규정에도 안 맞고 굉장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안 풀린 겁니다. 한중일 삼국간은 여러 가지 이제 항공 외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 겁니까? 2015년도에 이제 핫스팟으로 지정이 될 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위험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일본이 2020년 하계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항로가 부족하다. 코리도를 그대로 두고 복선 항로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아니 지금 하나 이거마저도 없애려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만들어 달라.
하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올림픽 전에 그렇죠. 이제 풀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멘텀을 해서 이제 협상으로 저희가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세게 나갔죠. 이 비정상적인 거 이거 없애버리자. 그럼 우리가 정식 항로를 만들어줄게. 관제도 우리가 다 하고 또 이제 정식 항로가 되면은 8개 고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도를 쓸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행기가 다닐 수 있다. 이게 퍼펙트한 솔루션이 아니냐. 처음에는 뭐 잘하고 있는 그걸 왜 한국이 분란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는 안 풀리니까 2018년 10월에 아이카오 의장 주재로 한중일 3국 국장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행히 아이카오에서도 우리 쪽에 맞다는 그런 이제 국제 규정 해석을 이제 발표를 해준 겁니다. 거기가 계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풀기 위한 TF를 삼국간에 만들자. 19년도에 이제 한 3번의 회의를 해서 큰 플랜은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회원국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야 내가 이렇게 판 깔아줬는데 왜 한국이 양보를 안 해줘?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거를 더 양보를 해서 문제 풀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카오도 설득을 하고 19년 이제 11월에 지난한 그 협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잠정안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큰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이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됩니다. 안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뭐 우리 코리도 때문에 근무도 못해. 우리 재택근무야. 그러면 우리가 갈게. 안 된다 그러고 화상회의를 하자 그래도 우리가 안 된다 그러고 일본도 야 그럼 너네 중국하고 얘기 잘 안 되지 않냐. 먼저 잘 합의를 한 다음에 또 우리랑 하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계속 서로가 이제 핑퐁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제기관의 국장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한중 항로 복선할 때 그분하고 이제 그게 좋은 관계에 있어서 레터 써서 그때 잘 돼 있지 않냐. 고맙다. 그걸 바탕으로 이것도 또 잘 풀어보자. 우리 대사님이나 주중 대사관의 이제 공사분이 그쪽 좀 만나서 협의를 다시 하자 해달라고도 부탁을 했고 중국 대사관에 또 찾아가서 설명해서 전문을 보내달라 뭐 이런 정말 전방위적인 걸 해서 이제 결국은 최고 책임자가 큰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1단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먼저 하자. 2단계가 그렇다고 무한정 늘어져 버리면은 안 되니까 2단계 날짜까지 받아왔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잘 됐으니까 이제 너 하자 그랬더니 아이카오에 가서 합의를 받으래요. 잠단 과정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또 이제 언제 이게 이행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야 네가 원하는데 우리가 받았다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쪽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아왔냐고. 아이카오도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뭐 일주일 안에 그걸 받아와서 다시 이제 날짜를 받아냈어요. 그게 이제 6월 17일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본이 관제를 하던 권역의 관제권을 한국이 가져와서 남북 항로하고 코리아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관제가 이제 한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항로가 하나 추가가 돼서 현재는 코리도 상에 이제 서로 교행을 하던 거를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하고 중국 간에 관제 합의서하고 관제 직통선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관제가 서로 이제 이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제 합의서가 없고 직통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다가 그 가까이 되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저쪽 관제소한테 콜을 해서 야 나 이제 너네 관제 구역을 넘어가니까 네가 좀 이렇게 잘 받아서 문제 없게 좀 관제를 해줘. 그럼 조종사가 똑똑똑 쳐 왔어요. 이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럼 1단계에서는 해결이 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2단계는 그러면 중국이 관제하는 권역 내에 현재는 코리도 항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위아래로 하나씩 더 생겨서 3개의 이제 항로가 설정입니다. 그러면 뭐 1차선 도로가 뭐 한 3차선, 3차선으로 늘어난다는 거. 기존의 코리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식 이제 항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국도 밀고 고속도로를 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제가 뭐 기자님한테 이걸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원래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 저희는 이 의미를 국제사회적으로 핫스팟으로 지정될 만큼 문제가 많은 지역이 우리 FIR 내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 책임을 우리가 이제 다 지고 또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크고요. 처음에 아이카오 주도로 이게 시작이 됐지만은 아이카오가 거의 야 우리 이제 못하니까 너네가 해 한 걸 우리가 이제 계속 아이디어 내고 대안 내고 설득하고 뭐 푸시하고 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 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다 불만이 있는 상태로 합의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원만히 이게 합의가 됐다는 게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공박물관 이런데 오늘 적어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이나 뭐 운영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초소가 다졌다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해 간에 네네. 정식 항로를 설치하는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되어 그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조금 남겨둔 게 지금 그거마저 그렇지. 같이 하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제 좀 또 낮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카라 코리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2월 17일 날 딱 일단 되면은 그렇죠. 이제 남은 숙제 네, 또 맞습니다. 해결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카오 이사국으로서 연임 내지는 파트 상향을 이제 도모를 하는데 이런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 항공 위상이 국제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항공정책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7년 만에 되찾은 항공주권 이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봤는데 너무 제가 빠져들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스토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비행은 항공 안전을 응원합니다.